강원도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고요한 풍경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높이 솟은 소나무들은 석양빛에 물들어 황금빛 그림자를 아스팔트 위에 드리웠다. 전직 특수부대원이자 현재 사립조사관인 강민호는 이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경력 중 가장 긴박한 상황 중 하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호는 관목 사이에 숨어 자신의 충직한 진돗개 백호가 흑파라고 알려진 오토바이 갱단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갱단의 수장인 오지태, 일명 흑룡은 오른팔을 뒤덮은 용 문신과 누구라도 겁먹게 만드는 차가운 표정으로 위압감을 풍기는 인물이었다. 갱단의 다른 멤버들이 백호를 조롱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백호는 꿋꿋하고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백호를 구하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정확하게 행동해야 했다. 고위험 임무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다. 이 함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쫓기던 끝에 맞이한 결과였다. 깊은 숨을 내쉬며 계획을 세우던 민호는 신속하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백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갱단과의 격투로 둘 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피를 흘리며 지친 채로 민호는 백호를 안고 근처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젊은 수의사 윤지원을 만났다. 지원이 백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민호는 격투 중에 갱단 수장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USB였지만 그의 주변을 맴도는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물건이었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암호화된 메시지들, 여러 장소에서 찍힌 그와 백호의 사진들, 오랫동안 감시당해왔음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있었다. 이미지들은 최근의 행적뿐만 아니라 서울의 고위 인사들과의 연결고리도 보여주고 있었다. 민호의 피가 얼어붙는 순간이었다. 그와 백호는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큰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림자.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은 흑파를 넘어서는 거대한 조직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인과 기업인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그림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늘에서 활동하며 정보 거래와 협박 등 불법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민호는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백호의 목숨이 당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원은 치료를 마치며 민호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런 상처들, 평범한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맞닥뜨린 것 같은데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지원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박동원이라고 이 근처 정비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민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물병원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다시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백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민호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응급처치 용품이에요. 앞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미스터리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림자라는 존재의 실체를 밝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다음 목표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강원도의 산들을 감싸고 있었다. 민호와 백호는 버려진 군사기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때 그의 부대가 사용했던 이곳은 이제 그들의 은신처이자 작전본부가 되어 있었다. 지원이 건네준 가방 속의 응급처치 용품들이 달그락거렸다. 기지에 도착한 민호는 즉시 USB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파일들 사이에서 태극 시큐리티라는 회사명이 눈에 띄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보안 회사였지만 문서들은 이 회사가 그림자의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 회사의 실체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뭔가 이상해. 민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파일들 속에는 자신과 백호의 과거 임무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백호의 오래된 상처에 대한 세세한 기록까지 있었다. 이런 정보는 내부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즉시 모든 장비를 끄고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흑파였다. 그들은 끈질기게 추적해오고 있었다. 이때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원이었다. 민호씨, 박동원씨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흑파의 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동원이라는 인물이 수상쩍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민호는 통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동원의 정비소는 이 지역에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오토바이 갱들의 주요 집결지이기도 했다. 그곳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백호를 데리고 정비소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그는 USB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태극 시큐리티, 암호화된 메시지들, 그리고 그림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아직 그림의 전체를 보기에는 부족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동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강민호 씨. 그의 말투에는 뭔가 불편한 친숙함이 묻어 있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원은 작업장 안쪽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정비 중이었다. 그 중에는 흑파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그들의 행적, 계획, 모든 것이 여기 있죠. 동원이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안전할 수 있을까? 백호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동원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호는 백호의 직감을 믿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동원의 설명은 너무 완벽했고 그가 가진 정보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 같다. 그림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은 당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대답은 전형적인 회피였다.
민호는 이제 확신했다. 동원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비소를 나서는 순간 민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백호도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다. 동원이 제공한 정보는 너무 완벽했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즐 조각을 배열해 놓은 것 같다. 이상하지 않아, 백호야. 민호는 충직한 반려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백호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낮은 소리로 응답했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동원이 건네준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태극 시큐리티의 위치, 내부 구조도, 보안 시스템 정보까지. 모든 것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민호 씨, 우리가 만나야 할 것 같네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십니까? 민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저는 윤지원의 언니, 윤서연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원에게 언니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태극 시큐리티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들은 수년간 국가 기밀을 수집해왔어요. 그리고 당신과 백호는 그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떤 의미죠? 15년 전 국경 지역에서의 특수작전을 기억하시나요? 코드명 새벽별이었죠. 서연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작전은 극비 중의 극비였다. 당신이 어떻게? 저는 당시 정보부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림자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진 USB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열쇠예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더 많은 소리,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민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서연 씨,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호는 백호와 함께 은신처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별 작전. 그 작전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은신처에 도착한 민호는 USB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파일들을 검토했다. 새벽별 작전 당시의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 정보 유출, 내부 배신자의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그림자의 흔적.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태극 시큐리티의 대표이사 명단이었다. 그 중에는 민호가 잘 아는 이름이 있었다. 박동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응시했다. 정비소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사실 태극 시큐리티의 이사였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동원이 제공한 정보, 친절한 태도, 심지어 지원과의 연결고리까지.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창가로 달려갔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서둘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다. USB의 진실을 밝히고 동원의 정체를 파헤치고 무엇보다 지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살림을 비추며 접근해왔다. 민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준비됐나, 친구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백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행동을 준비하면서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헬리콥터의 불빛을 피해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서연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새벽별 작전, 태극 시큐리티, 그리고 박동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갑자기 백호가 멈춰 서서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민호는 쌍안경을 꺼내 자세히 살폈다. 작은 산장이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주변에 설치된 최신형 감시 카메라들이 눈에 띄었다. 저기야, 민호는 확신했다. 서연이 언급했던 그림자의 은신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당신 언니 말이 맞았어요. 산장 주변을 살피던 중 민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감시 카메라들이 모두 한 방향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했다. 백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들은 산장의 뒷문에 도달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호의 특수 훈련이 빛을 발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내부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면들은 서울 곳곳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 청사, 기업 본사들, 심지어 군사 시설까지. 민호는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전국적인 정보 수집 네트워크였다. 중앙 컴퓨터에 접근하려는 순간 백호가 경고하듯 짖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재빨리 탁자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박동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서연.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USB는 아직 못 찾았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찾을 겁니다. 민호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동원이 대답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의 전화는 함정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곳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USB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동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세요. 15년 전 작전이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그때 백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공간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했다. 동원과 서연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누구야? 서연이 소리쳤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정면 대결은 피해야 했다. 재빨리 연막탄을 꺼냈다. 특수부대 시절 항상 지니고 다녔던 장비였다. 백호, 준비해. 민호가 속삭였다. 연막탄을 던지는 순간 백호는 불을 끄는 스위치를 향해 달려갔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어둠과 연기 속에서 민호는 중앙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복사하기 시작했다. 혼란 속에서 민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이 전화로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것뿐이었다. 새벽별 작전의 실패는 의도된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박동원이 있었다. 데이터 복사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순간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모니터 한켠에 떠있는 지원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쓰여있는 글, 다음 목표. 시간이 없었다. 그는 즉시 지원에게 연락해야 했다. 민호는 산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지원의 동물병원으로 달렸다. 백호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폭풍우가 다가오는 듯한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백호의 털이 곤두섰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원씨,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접수대 위에는 켜진 노트북이 있었다. 화면에는 영상 통화창이 떠 있었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화면이 켜지며 박동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안전하게요. 아직은. 민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단순합니다. USB와 당신이 방금 복사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태극 시큐리티 본사로요. 1시간 드리죠. 동원이 말했다. 화면이 꺼지기 전 민호는 지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료실 방향이었다. 민호는 즉시 진료실로 향했다. 구석에 있는 서류함을 열자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다. 15년 전 새벽별 작전 당시의 비밀 문서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문서들은 작전의 진짜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 감시가 아닌 국제적인 정보 거래를 위한 위장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젊은 정보장교 박동원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원의 메모였다. 민호 씨, 언니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서연 언니는 1년 전 실종된 상태였어요. 제가 만난 언니는 가짜였던 거죠. 동원이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갑자기 백호가 창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주차장에 여러 대의 검은 차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민호는 재빨리 서류를 챙기고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은 포위된 상태였다. 이제 어떡하지? 민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충직한 동반자의 눈에서 답을 찾은 듯했다. 그들에겐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다. USB의 데이터, 산장에서 복사한 파일들, 그리고 방금 발견한 문서들을 하나로 정리했다.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 알고 있던 비밀 서버로 모든 정보를 전송했다.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민호는 중얼거렸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준비됐나, 친구야?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았어. 백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박동원이 태극 시큐리티 본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장소였다. 옥상에 도착하자 폭풍우가 시작되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주변을 환하게 비췄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연락을 취했다. 특수부대 시절 전우이자 현재 사이버 수사대 요원인 김준호였다. 준호야, 파일 받았지? 응, 모두 받았어.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게. 고마워. 하나만 더 부탁할게. 태극 시큐리티 본사.
거기서 모든 게 끝날 거야. 통화를 끄는 민호는 백호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향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이 마지막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극 시큐리티 본사 건물이 폭풍우 속에서 위압적인 실루엣을 들이우고 있었다. 민호와 백호는 건물 뒤편의 어둠 속에 숨어 상황을 살폈다. 보안 카메라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폭우가 그들의 은신을 도왔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는 움찔했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어떻게?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동원이 저를 가두어 두었지만 수의사가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그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씨. 아니, 가짜 서연에 대해 알고 계셨군요. 네,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진실을 파헤치려다가 실종됐어요. 제가 그걸 알아냈을 때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갑자기 건물의 조명이 모두 켜졌다. 스피커에서 박동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합니다. 박민호 씨, 드디어 모든 주인공이 모였네요.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원은 15층 회장실에 있을 거예요. 그의 습관이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백호가 앞장서서 위험을 감지했다. 놀랍게도 보안 요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USB에서 발견한 마지막 정보를 떠올렸다. 새벽별 작전은 단순한 정보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군사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박동원은 그 계획의 설계자였고 지원의 언니는 그 사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박동원이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역시 당신이군요, 박민호 씨.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민호가 말했다. 동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끝내다니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그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지며 충격적인 영상들이 나타났다. 새벽별 작전 당시의 기록이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동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때 백호가 날카롭게 짖었다. 뒤이어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사이버 수사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이미 늦었어요. 지원이 차분히 말했다. 제가 동원의 모든 범죄 증거를 경찰에 넘겼거든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료들과 함께요. 동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백호가 먼저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동원의 팔을 제압했다. 창밖으로 경찰 헬기의 불빛이 비춰들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동원,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다. 특수부대가 건물을 장악했고 동원은 체포됐다. 그의 비밀 문서고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밝혀냈다. 새벽별 작전의 진실, 지원의 언니의 실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 음모까지. 며칠 후, 민호는 지원의 동물병원에서 백호의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물었다.
정의가 실현되겠죠. 민호가 대답했다. 당신 언니의 명예도 회복될 거고요. 밖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맑은 하늘이 그들을 반겼다. 백호는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표정으로 햇살을 맞이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끝. 시청자 여러분, 강민호와 백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